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술이에요. 알코올. 사실 저희가 이거 찍고 이제 술을 마시러 가기로 하긴 했는데, 저희 스스로도 좀 경각심을 갖고자 술은 왜 많이 마시면 안 되는지, 알코올 중독자는 어느 정도까지 술을 마셔야지 중독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또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술을 얼마나 마시면 위험한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술마다 알코올 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대한의학회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거든요. 위험한 음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하나는 월간 포금, 하나는 고위험 음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양이 중요한데, 소주잔 기준으로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요 기준이 중요하고요. 지난 1년 동안 월 1회 이상,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을 넘어서면은 월간 포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고위험 음주는 주 2회 이상, 아까 말씀드린 기준 이상의 술을 마셨을 때는 고위험 음주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주 7잔, 남자 기준으로 소주 7잔이니까 그러면은 소주 한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월간 1회 이상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면은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월간 포금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조 선생님도 오늘 월간 포금하실 거 아니세요? 이번 달은 아마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준이 되게 생각보다 강하죠. 네. 그러면은 저희도 그러면 그렇게 마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주 2회 이상 마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연말이고 하면은 주말에 토요일날 금요일날 마시고 또 한 병 마시면 한 병 넘길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다 이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흔히들 그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그 질환에 대해서 술을 어느 정도까지 마셔야지 알코올 중독이냐라고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양적인 개념이기보다는 내가 나의 행위를 얼마나 조절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은 양이 적더라도 이 술 때문에, 음주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못 하게 되고, 적은 양의 술이라도 내 행동을 조절할 수가 없다면은 중독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술을 많이 마셔도 본인이 할 일을 잘 하고 또 술 안 마시고도 참을 수 있으면은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오히려 술을 적게 마셔도 매일매일 마셔야 되고, 막 내일 시험이어서 꼭 마시면 안 되는 날에도 무조건 마시게 되고, 안 마시면 불안해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중독에 가깝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4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2가지 이상 해당하면 좀 고위험 음주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아마 이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도 해당될 수 있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스스로 저희가 말씀드린 중독의 개념에 해당이 되고 또 보여드린 설문지에 2가지 이상 해당하신다고 보면은 정신과면 또 더 자세하게 평가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실제로 음주하시는 분들은 나는 음주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계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술 마시면 사실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고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친해질 수 있고, 그런데 왜 자꾸 술이 위험하다고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아시다시피 술을 많이 드시면 간이나 여러 가지 신체 장기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제가 생각해 중요한 문제는 술 자체가 중독이 된다는 거죠. 알코올 자체에 중독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중독이 돼 버리면 알코올이 그럼 우리 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말씀하셨듯이 몸에는 당연히 안 좋은 거고, 저희는 이제 정신과이기 때문에 뭐 뇌라든지 마음 상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필름 끊기타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정신과에서는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그 필름 끊기는 게 사실 뇌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그래서 뇌에서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에 술 때문에 이제 타격을 입어서 필름이 끊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필름이 자주 끊기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술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뇌가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겠죠. 네. 그리고 뇌는 뭐 다른 기관과 달리 그 타격을 받으면 회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타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흔히 말하는 치매, 그러니까 알코올성 치매라고 또 있어요. 술 때문에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질적인 문제 말고도 보통 보면은 왜 흔히들 우울해서 술을 마신다,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면부터 말씀을 드리면, 술을 드시면은 수면은 빨리 취할 수는 있어요. 술에 취해서 잠이 들 수는 있는데, 그 수면의 질이 되게 안 좋아요. 그 깊은 수면을 못 취하게 하고 되게 얕은 수면만 취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자도 별로 깨어난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더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울한 감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우울하다고 보통 술을 먹는데, 그러면 사실 더 우울해졌죠. 그렇죠. 알코올 자체가 우울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시면은 안 됩니다. 저희는 마시긴 할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보면은 그쵸. 정신과로서도 딱히 도움되는 건 없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잠 잘 자려고 우울하니까 이런 것도 사실상은 장기간 보면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막 위험성을 모르고 계속 드셨다가 결국 중독이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중독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크게 치료를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크게 술이 중독이기 때문에 갑자기 끊어버리면 금단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되면 오히려 이 금단 증상을 없애려고 더 술을 찾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금단 시기를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영화에서도 보시던 것처럼 마약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약을 안 하게 되면 막 식은땀 흘리고 불안해지고 그런 것들과 비슷한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약물의 도움을 좀 받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그 시기를 넘었으면은 또 술을 어떻게 끊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단 증상을 좀 잘 버티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막 식은땀 나고 손 떨리고, 심하면은 격령까지 하세요. 술 매일 드시다가 갑자기 끊으신 분들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이제 쉽게 표현하지만 술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약을 대신 드려요. 술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해서 금단 증상을 좀 편하게 넘길 수 있게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유지 치료를 해야죠. 금주를 유지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유지하는 데. 일단은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치료제들이 있거든요. 그냥 금단 증상 없이 조금 금주 기간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약제도 있고, 술 생각이 덜 나게 해주는 약제도 있어요. 보통 이 두 가지 약제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게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동반되는 뭐 정서적인 상태, 뭐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불안증 혹은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을 함께 조절을 하면은 훨씬 더 술을 끊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술 끊는 게 정말 어려운 게, 그렇게 노력을 하시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금연도 비슷한 거고, 딱 뭐 한 달 참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딱 마시게 되면 아이 망했다,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그 다음부터 이전보다 더 마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 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계속 금주를 시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신다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